네, 2020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수익률이 1363%, 뭐 이 정도 나왔고요. 수익률은 47.79%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찍는 건 반나절이면 충분하지만, 제가 유튜브라는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랑 좀 관련된 얘기인데, 짧게나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매매법을 소개하고, 해당 매매법의 백테스팅한 결과까지 해서, 뭐, 해당 매매법이 쓸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수정된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나은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같이 수익도 공유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건데, 그러다 보니 전략 하나를 수정해서 괜찮게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뭐 공유드리는 게 꼭 뭐 매매에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시라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공부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지금 유튜브 보시는데 하단 설정창 보시면 자막 있잖아요. 자막, 한글 자막 제가 세팅해 두었으니까 켜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법 소개하겠습니다. 지표 3가지 추가됩니다. 블랙 프래그라고, 네, 스윙암 ATR, 트렌드 인디케이터, 요거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유튜버 추가합니다. 저는 정말 유튜버도 안 좋아하는데 매매법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유튜버 추가하고요. 마지막으로 볼륨 오실레이터, 이렇게 3가지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블랙 프래그 인풋 값은 변경할 게 없습니다. 모습에서, 자, 요렇게 트레일링 스탑 위에서부터 두 번째, 그리고 LS라고 되어 있는 거, SS라고 되어 있는 거, 총 요렇게 모습 가려주고 깔끔하게 남겨두면 되고요. 유티보 도럴체에서는 바컬러, 눈에 거슬리니까 가려주고, 여기는 인풋 값 수정이 있습니다. 1에서 5로 변경,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롯 값 눈에 잘 띄고, 특히 제로 라인 눈에 잘 띄는 흰색으로 해서 변경해 주면 설정은 끝입니다. 매매법은 간단합니다. 블랙 프래그가 빨간색일 때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유티브시 롱 신호를 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리 들어갔다면 뭐 돈을 벌었겠지만, 뭐 매매법이 그렇진 않죠.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죠. 녹색으로 변경되어 있고 바이 신호를 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선, 해당 봉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 봉에서 볼륨 오실레이터 선이 0선 위에 위치해 있고 1.84, 그러면 이 봉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를. 자, 매수 포지션 봉종가로 잡고, 손절가를 전 저점이면 여기가 되겠죠. 또는 블랙 프래그의 하단 라인 이렇게 잡아주시고 1대 1.5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15분 만에 익절 나가는 모습입니다. 5분분 기준으로 소개된 매법이니까요. 하나, 둘, 셋, 15분 만에 나갔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차 익절을 한 이후에는 손절가를 본절까지 올립니다. 이익을 좀 극대화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블랙 플래그가 녹색 선일 때는 상승 추세인데, 이 상승 추세가 빨간색으로 변경하면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판단하고, 해당 봉 종가에 여기에서 전체 물량을 종료시켜주면 됩니다. 자, 해당 매매법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숏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영상 길게 하실 필요 없죠. 자, 똑같이 만들어 둔 거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롱 신호 떴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유티봇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유티봇. 제가 밑에 이걸 두 개 겹치는 게 보기 싫어서 밑에다 위치를 옮겨뒀을 뿐이에요. 자, 해당 자리에서 흰색 선이 자동적으로 끊기고 파란색 선이 자동적으로 끊기죠. 제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1차 익절, 2차 익절 라인 만들었습니다. 전체 물량 0.0036인데 전체 물량의 절반을 정확하게 익절 1로 처리를 했고요. 자, 여기 말씀드린 설명 부분 녹색 선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이 부분에서 전체 남은 물량 종료시켰습니다. 여기 숏 신호인데 안 들어갔죠. 빨간색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들어간 게 있네요. 롱 신호 똑같습니다. 해당 부여, 해당 지역 좀 자세히 볼게요.
뭐 바이 신호 떴고 오실레이터 영선 위치에 있고 녹색 선으로 갈렸으니까 롱이 들어갔지만 해당 물량이 1차 익절 손절선에 닿지 않고 계속 횡보에다가 결국에는 녹색 선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마감시켰습니다. 숏 하나만 보고 넘길게요. 숏은 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숏 들어갔고 오실레이터 영선 위에 위치해 있고 빨간색의 셀 신호 정확하게 떠 있죠. 1차 익절 라인까지 가서 1차 익절했고 2차 본절 라인이 여기인데 보시면 본절 라인이 여기인데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이 봉에서 남은 물량 다 정리한 거죠. 자, 결과값입니다. 백테스팅은 2달 동안 201번이나 매매를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매매죠. 승률이 39.80%고 마이너스 49.61%. 여러분들의 돈이 녹아나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딥백 테스팅에서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마진콜일 겁니다. 돈이 남아날 수 없습니다. 자, 초기 자본금 100달러로 기준을 했고요. 레버리지 5배인데 마이너스 99.68% 마진콜 뜬 거 맞죠? 이 전략 쓸 수 없습니다. 5분봉, 3분봉, 1분봉, 15분봉, 1시간봉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수정한 전략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매매법은 사실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조건에 의해서 롱 신호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티봇이 신호를 안 주고 있죠. 네, 제가 싫어하는 유티봇 버렸습니다. 뭘 기준으로 매매를 했냐?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기본 세팅 값은 인풋 값이 표준 편차 2입니다. 2인 값일 때 볼린저 밴드 상향선을 봉 길이가 자기 몸통의 절반 이상 돌파했을 때 그때 롱 추가하도록 기준을 줬고요. 몇 가지 거래량 등등등 그리고 MACD 선 등등등을 추가해 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블랙 프래그 지표를 계속 이용했던 이유는 여기 추세선을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 추세선에서 또 몇 가지 MACD 선을 통해서 녹색 구역을 만들어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손절선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표준 편차 1값을 손절선을 주는 매매법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흰색 선 있죠. 그리고 1차 손절 흰색 선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 네, 그 부분을 손절가로 뒀고 손절가 대비 1대2 비율로 아까 소개드린 부분은 1대 1.5였죠. 좀 더 길게 가져갔습니다. 백테스팅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달간의 결과고요. 12.87%. 크게 많이 번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부분. 볼린저 밴드를 상향 돌파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 되다 보니까 추세 추종이라서 손절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다음 봉에 손절 쳐버리죠. 손절의 기준은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딥백 테스팅 결과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수익률이 1363%, 이 정도 나왔고요. 승률은 47.79%입니다.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보셨던 그 마진콜 결과보다 훨씬 낫죠. 해당 지역도 마찬가지로 길게 수익을 못 보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아마 전체적인 하락 추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숏 버전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롱 버전만 있고 숏 버전은 제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5분봉 전략이라도 합치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설명드릴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가하자마자 선이 막 생기기 시작할 텐데 일단 좀 헷갈리니까 MACD 선 같은 경우는 좀 가려두고 볼게요. 좋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에는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 하락 추세에서 반전했던 요 점, 하락 추세에서 반전했던 점, 이 점을 이은 점선 보이시죠? 도도도도독 찍힌 이 점선은 사실 피벗은 프로그램상으로 따졌을 때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기준값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봉, 뒤에 봉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기준값이 포함되는 건데 저는 그걸 얼마나 잡아뒀냐면 좋습니다. 16시간 동안의 저점인 걸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선이 그이게 됩니다. 앞에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백테스트 놀려보면 선이 그이는 건 이 시점부터입니다. 자, 이건 추세선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죠.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 이어졌던 게 컨펌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컨펌이 났고 저희가 아마 이 지역부터 추세선이 자동적으로 그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세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겠죠. 첫 번째로 빨간 선이나 노란 선은 한 세트이고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을 분명히 거래량을 줬을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요. 그렇죠. 해당 봉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뛰었던 모습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해준 거고. 자, 두 번째 1차 저항선이면 이 노란색 선은 2차 저항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거기까지 못 가고 조금 빠졌지만 이걸 저항을 받았는지 아니면 리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돌파했으면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는 중에 리테스트 결과가 확인 받았고 그대로 올라와주고 저항선에서 저항선 역할을 해주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하락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 노란색과 빨간색 선은 한 세트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과 파란색 선도 한 세트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 그어지고요. 보시면 여기서 여기 쭉 그어지는 거 보이죠? 아주 긴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를 하락 돌파하죠. 뭐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여튼 뭐 하락 돌파는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지 바로 리테스트 하러 가죠. 리테스트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지점이 아마 단기 저항이 됐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중요한 지점은 파란색 선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사실 상승 추세일 때 1차 지지 라인이 되는 게 이 녹색 선인데 바로 하락을 했으니까 리테스트하고 안 되니까 또 하락하잖아요. 그 해당 부분을 또 하나씩 봐주는 게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이 짝꿍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죠. 근데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건 맞아? 자, 한번 선을 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죠. 하락 돌파했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니까 추가 상승을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이 선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그 선까지 리테스트하러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락을 했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차이도 안 나는 구간이에요. 이 지역을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뚫어버렸죠. 거래량이 엄청 늘었잖아요. 한 방에 뚫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파란색 선, 흰색 선 라인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제가 파란색 선 라인으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흰색 선은 위에 거 날려버리고. 보시면 거래량 돌파하면 뚫어버렸으니까 저항이 되죠. 저항되는 자리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저항되죠. 저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지만 버텨주니까 뚫고 추가 상승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노란색 선이 새로 그렸죠. 하락 추세선인데 상승 돌파, 눌림목 테스트, 저항선, 저항 조금 받다가 다시 저점 높이고 상승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쫙 한번 날아갔다가 본절, 익절 처리되는 이것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거짓 돌파죠. 하락 추세를 거짓 돌파하고 거래량도 실렸지만 거짓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한번 추가하라. 돌파, 거짓 돌파, 거짓 돌파, 거짓 돌파, 돌파 버텨주고 리테스트 없이 꾸준한 상승. 여기가 저항되는 자리. 노란색 저항선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추가 하락 없으니까 저항선을 돌파. 위에 또 노란색 선이 하나 더 생겼죠. 저항선. 해당 구역까지 꾸역꾸역 올라가 주다가 테스트 해주고 다시 돌파 못하니까 추가 하락.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엄청나게 나왔죠. 선으로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2까지
추가 하락. 이 선 리테스트 한번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은 볼린저 밴드 돌파인데 거래량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전 봉보다 1.5배 이상 높아야 된다. 그리고 캔들 사이즈, 크기, 그리고 IMACD 볼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해줍니다.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인데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지표인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요. 자, 지표 검색하시면 임펄스 MACD 있습니다. 자, 레이지베어 임펄스 MACD를 제가 제 입맛에 맞게끔 변화시킨 게 있습니다. 제 걸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0선일 때 임펄스 MACD가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매매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 마이너스 3.2였다가 0선일 때 횡보로 보고 절대적으로 뭐 매매를 안 하도록 제가 설정을 바꿔놓습니다. 임펄스 MACD 원래가 그런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레이지베어 그분 참 대단하십니다. 물론 리페인팅 지표도 좀 있었지만 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걸 수정해서 제가 제 나름에 만들어 놓는데 지금 문제는 이 임펄스 MACD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에 맞춰서 제가 그 설정 값을 이용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잡코인들까지 뭐 이더리움은 잡코인이 아니지만 이더리움까지 사용하려면 설정 값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드릴 이 지표는 비트코인 5분봉에서만 우선 봐주시길 바라고 얘가 무슨 생각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절대적으로 매도 하시라 이거 보시고 뭐 그걸 권유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바이낸스 차트 기준 15분봉만 저는 매매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죠, 그죠? 그 바이비트 수수료 때문에 자두누님 거 제가 가입해서 자두누님 영상 좋아합니다. 뭐 가입해서 보고 있는 거 수수료 때문에 그쪽 바이비트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 매매를. 그래서 아마 결과값이 좋으면 여러분께 자신있게 한번 써보시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공부하시라는 또는 뭐 추세선을 제가 추가해 뒀기 때문에 추세선을 확인해 보시라는 비트코인 5분봉 기준 뭐 어느 거래소인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수수료 때문에 바이비트 한 것 뿐이지 다른 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지표를 공유하고 난 다음에는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남기겠습니다. 간략적으로 뭐 설명도 남기고 그 부분들 보시고 하나만 추가하시면 신호가 자동적으로 뜨고 손익절가까지 손익절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흰색 선으로 나옵니다. 해당 부분 보시면 그렇죠. 자동으로 롱 신호 들어가면 1차 익절가 그리고 손절가 뭐 다 자동으로 나오니까 보시고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찍기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추세선 그렇죠. 주말 동안 생성된 추세선 어떻게 이용될지 궁금했었는데 1차적으로 전 이 자리는 돌파할 것 같다 생각했고 2차 이 자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저항선을 뚫으면 오늘은 아마 좀 양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같이 다시 1차 저항선이 되는 빨간 선은 밑으로 내려서 마감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방은 뭐 대충 봐도 이 정도에서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이겠네요. 여기까지 리테스트하러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지금 공유해드리는 해당 지표는 좀 더 결과값을 제가 제 돈으로 태워서 매매하면서 수정해가면서 그렇게 수정 보고 결과값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